안녕하십니까, 불수입니다. 자, 오늘 2강 자바 프로그래밍이란 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 변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 환경 설정과 실행 방법, 변수란, 그 다음에 기본 자료형과 객체 자료형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 변환의 이해, 묵시적과 명시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바 프로그램 환경 설정에 대해서 JDK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를 다운받아서 압축을 해제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환경 설정 조금 더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프로그래밍 환경 설정과 실행 방법이 나오네요. 자바 환경 변수 세팅, 자바 파일을 JVM이 받아들일 수 있는 클래스 파일로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자바 우리가 설치했죠. 그 설치한 프로그램 빈 폴더 안에 자바 CEXE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매번 해당 경로에 가서 실행을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환경 설정을 해서 어디든지 이거를 실행할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찾아야겠죠. 자바, 자, 여기에 빈 폴더입니다. 자, 요 경로가 자바 c.exe가 여기 있네요. 자바하고 자바.exe,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바 파일, 우리가 개발한 자바 파일을 갖다가 클래스 파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자, 요게 있고요. 자, 다음에 환경 설정을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자, 내 컴퓨터 오른쪽 속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고급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급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미 환경 변수를 다 세팅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바 홈이란 걸 전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자바 홈. 여러분들은 자바 홈이라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자바 홈, 여기 새로 만들기 해서 자바 언더바 홈, 이렇게 해서 어떤 경로? 아까 자바 C 여기 설치한 경로 있죠? 이 경로를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해서 자바 홈의 디렉토리가 여기다, C의 프로그램 파일즈에 자바 C에 여기까지다 라고 해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쓸게요. 자바 홈에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이 아직 작업을 안 했지만 경로 중에 패스라는 경로가 보일 겁니다. 자, 저랑 똑같이 패스가 보일 겁니다. 만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자, 패스에 편집 들어가서 편집 맨 끝에다가 방금 우리가 만든 자바 홈 디렉토리를 추가합니다. 저랑 똑같이 자바 홈 디렉토리 추가해 주시고요. 추가할 때 여기 콜론 있죠. 콜론, 세미콜론 뒤에 퍼센트 붙이고 자바 홈,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역슬래시, 그 다음에 빈이 어디냐면 자바 C가 있는 곳이죠. 역슬래시 빈 한 다음에 반드시 세미콜론 붙여주도록 합니다. 자, 저랑 똑같이 세미콜론 퍼센테이지 자바 홈 퍼센테이지 역슬래시 빈 다음에 세미콜론까지 이렇게 해서 패스에 요 뒤에 있는 경로 요 부분을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작업을 했죠. 자바 홈이란 걸 만들었고요. 이 자바 홈을 패스에 추가를 해줬습니다. 추가해주고 뒤에다가 홈 뒤에다가 빈 디렉토리 여기까지 들어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나가시면 되겠죠. 확인. 자, 일단 제대로 됐는지, 환경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로 다 우리가 거쳐갔고요. 자, 여기서 이제 환경 변수 윈도우 키 누르고 R을 누르면 이렇게 실행창이 나옵니다. 여기다 CMD라고 이렇게 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커맨드 창이 나옵니다. 커맨드 창에다가
자바 C 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딱 누르셨을 때 자바 C와 같은 저와 같은 화면이 쭉 나온다. 그러면 제대로 환경 변수가 설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안되시는 분은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 변수 들어가서 환경 변수 설정하실 때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 경로 직접 치시는 직접 타이핑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타이핑 하시지 마시고 가급적 윈도우 탐색기 이용해서 C의 프로그램 자바 여기에 들어가서 요 경로 오른쪽 마우스 복사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 넣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실수 안 합니다. 흔히들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접 타이핑 하다 보니까 문자가 막 역슬래시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씩 빼먹거나 다른 거를 오타가 나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 설정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 실행, 지난 시간에 이클립스 실행 해봤죠. 그래서 이클립스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경로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원하는 경로 자기가 본인이 작업할 경로 선택하신 다음에 OK 누르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클립스를 처음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웰컴이라고 해서 무슨 이렇게 이클립스에 관련된 글들을 쭉 읽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X 버튼 눌러서 닫으시면 저하고 동일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클립스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이제 JDK를 깔고 환경 변수 설정하고 이클립스 다운받아서 실행을 해본 것까지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개발을 하기 전에 해야 될 선행 작업들, 즉 환경을, 내 주변의 환경을 설정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는 변수,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 언어에 대해서 하나씩 문법 구조라든가 이런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란 게 나오는데요. 자, 변수는 여러분이 그냥 변하는 수,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변하는 수, 그게 답니다. 자, 근데 언어에서 약간 더 여러분이 상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변수란 그냥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요술 주머니. 세상의 모든 것, 집도 담을 수 있고 사람도 담을 수 있고 바다, 태양, 세상에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주머니를 저는 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휴대폰, 지갑, 동전, 휴지, 열쇠 등등 모든 걸 담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언어에서는 이제 여기 변수에다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숫자도 담을 수 있고 문자열 클래스 등등 해서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언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요술주머니, 즉 언어에서 변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변수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t ijh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 실행하고요. 자, 이클립스를 실행을 했습니다. 자, 이클립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 메뉴도 많고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실행하는 방법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쪽에 우측에 뭔가 많은 창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다 창을 닫고 이렇게 단순하게, 그죠? 패키지 익스플로러하고 개발하고 콘솔 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랑 비슷한 화면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불필요한 것들 다 닫아버리세요. 자,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자, 파일 뉴에 들어가서, 자, 먼저 파일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자바 파일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에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자바 치면은 이렇게 자바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 선택하신 다음에 넥스트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라고 나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아까 그냥 임의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 가서 테스트 EX 네, 이렇게 할게요. 자, 다음에 요거 확인하시고 자바 SE 1.8 버전으로 우리 사용할 거고 JRE는 사용할 거고 이렇게 25 사용할 거다. 현재 1.8.0 25번째 된 거 JRE를 선택을 하겠다. 선택하시고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EXE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우리가 워크스페이스를 어디로 정했냐면 C에 자바 렉에 워크스페이스 이쪽으로 정했죠.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방금 내가 만든 프로젝트 폴더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이클립스에서 만든 게 요게 이렇게 폴더로 생긴 겁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소스를 코딩하는 소스 폴더가 생겼는데요. 여기서 바로 클래스를 만들어도 되지만 자,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따라 한번 해봅니다. 패키지란 걸 먼저 만들어 볼게요. 패키지를 만들어서 패키지 이름을 com.java 렉. 뭐라고 할까요? ex라고 할까요? 이렇게 할게요. com.java 렉.ex라고 해서 패키지가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저랑 똑같이 한번 해봅니다. 피니시. 자, 그러면 com.java 렉.ex라는 패키지가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윈도우 탐색기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바 렉에 처음이니까 하나씩 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하고 이클립스하고 친숙할 수 있게 하나씩 꼼꼼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 아까 자바 렉 폴더, 자, 테스트 EXE가 생겼었죠. 자, 테스트 EX 들어가면 방금 src 폴더에다가 com java 렉 ex 그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src 밑에 com이 있고요. 밑에 java 렉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밑에 ex라는 폴더가 만들어진 겁니다. 즉 테스트 ex 이런 폴더가 만들어졌고요. 이 밑에 src라는 폴더가 만들어졌고 이 밑에 com이라는 폴더, 자바 렉이라는 폴더, ex라는 폴더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자동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데 만든 자바 파일은 다 이곳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클래스 이제 드디어 자바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클래스에서 자, 클래스 이름은 나중에 다시 자세히 할 텐데요. 클래스 이름은 먼저 앞글자가 대문자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EX라고 할게요. 클래스의 이름 첫 글자는 이렇게 대문자로 합니다. 자, 다음에 피니시 누르면 이렇게 테스트 EX라는 클래스가 만들었습니다. 아직 퍼블릭이 뭔지, 클래스가 뭔지 뭐 이런 거 다 몰라도 그냥 우선 따라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줄로 와서 탭키를 눌러서 약간 그 커서를 이동할게요. 자, 다음에 여기다가 메인이라고 타이핑하고 키보드에 컨트롤 키하고 스페이스 바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 키를 딱 누르면 이런 자동 어시스트 창이 뜹니다. 그래서 메인 메소드를 만들겠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자동 완성으로 메인 메소드를 만듭니다. 물론 이것도 메인 메소드가 지금 무엇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코딩이 되고 이렇게 실행을 하는구나 전반적인 거 알아보면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뭔지는 몰라도 일단 따라 한번 해봅니다. 클래스를 만들고 메인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좀 띄고요. 자, 변수, 그죠? 변수 무엇인지 담을 수 있는 변수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와서
int가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int라고 그냥 타이핑해 보시고 i는 20이라고 1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int j는 20, int h는 3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har 캐릭터 c는 a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char d는 소문자 a, 그 다음에 e는 대문자 b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뭔지는 몰라도 저랑 똑같이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 sys, sys, out만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 키를 딱 누르면 자동 완성으로 시스템 out.println이 출력됩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ystem.out.println이란 건 뭐냐면 요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요 밑에 보시면 콘솔 창이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행 환경에서는 안 보이고 개발 도중에 개발 결과가 나타나는 창입니다. 여기에 요 가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는 i를 출력하겠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j, 여기다가 h, 여기다가 c, 여기다가 d, 여기다가 e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C하고 I, J, H를 출력하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출력하라고 콘솔 창에다 출력을 해주세요. 가로 하나 있는 내용을 I를 출력하세요. J를 출력하세요. H, C, D, E를 다 출력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제 출력하라고 명령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녹색 버튼에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run이라는 건데 실제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딱 누르면 콘솔 창에 이렇게 10, 20, 30, A, B, D, A, B가 C, D에 해당하는 값들이 이렇게 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출력하는 것도 요걸 눌러서 지울게요. 출력하는 것도 여기 매번 와서 누르는 게 아니라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르고 F12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제가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 키 누르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F12 누르세요. 이건 다 단축키인데요. 단축키는 모든 단축키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축키를 모르면 개발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움이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단축키는 제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알려드릴 텐데요. 그 단축키들은 반드시 습득을 하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쭉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int란 게 뭔지 아직 몰라요. int란 게 뭔지 모르고 캐릭터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i는 10이고 j는 20이고 h는 0, c1, a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i, j, h, c1, c2, c3를 시스템 out.println으로 출력을 했더니 콘솔 창에 이렇게 10, 20, 0, a, b 그 다음에 이렇게 웃는 거 이런 값들이 찍혔습니다. 이 위에 있는 변수란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주머니와 같은 녀석입니다. 이거는 위쪽에 있죠. 시스템 out.println에서 여기에 있는 글이 그대로 출력이 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변수란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요술 주머니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요 앞에 있는 int는 보지 마세요. 자, int는 보지 마시고 요 i라는 게 요게 변수명입니다. 변수명. i라는 변수 요술 주머니에다가 10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10이 어디 요술 주머니로 뿅 하고 들어간 거예요. i에 10이 들어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C3라는 곳에 이런 웃는 거, 꺽쇠 같은 게 뿅 하고 요술 주머니 안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J라는 요술 주머니가 있고요. 그 J라는 요술 주머니 안에 20이라는 게 들어간 거고 H라는 요술 주머니 안에 0이라는 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C1이라는 요술 주머니 안에 소문자 A, C2라는 곳에 대문자 B, C3라는 곳에 꺽 웃는 거, 꺽쇠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보면, 자, 요 앞에 있는 건 데이터 타입 아직 보지 마세요. 이 뒤에 있는 거 보면, 자, 이걸 우리가 할당연산자라고 합니다. 할당연산자는 우측에 있는 값을 좌측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좌측에 있는 값을 우측으로 넘겨주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은 같다라는 표시인데, 같다라는 표시가 아닙니다. 언어에서는. 같다라는 것은 나중에 배울 텐데, 따로 요거를 두 개 붙여줍니다. 두 개 붙여주면 같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이거는 한 개만 있으면 할당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이 할당연산자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측에 있는 값을 뿅 하고 넘겨서 어디로? 이렇게 좌측에 있는 변수한테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뿅 가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I 변수명입니다. 이게 변수의 이름이에요. 이름. 사람마다 이름이 있듯이 변수도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이 변수는 요술 주머니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요술 I라는 변수 요술 주머니 안에 지금 1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C1이라는 요술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요술 주머니가 있고 할당 연산자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측에 있는 값을 좌측으로 뿅 하고 넘겨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소문자 A가 C1이라고 불리는 요술 주머니 안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게 변수의 문법입니다. 변수명을 지정하고 할당 연산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써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방법까지 다 했는데 이 앞에 데이터 타입이란 걸 써줘야 돼요. 반드시. 자, 데이터 타입이란 걸 써줘야 되는데 데이터 타입이 뭐냐면 요술 주머니의 성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도 성격이 있죠. 순한 사람, 난폭한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있듯이 이 요술 주머니, 자바에서는 요술 주머니 변수명마다 다 각각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int는 int란 거는 다시 나올 텐데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숫자 이런 정수를 담을 수가 있어요. 10이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타입이 int인데 여기에 있는 이런 문자, 그죠? 문자를 담으면 에러가 납니다.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타입을 설정함으로써 요 요술 주머니의 성질을 지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C1 같은 요술 주머니에는 문자가 들어가죠. 이게 문자가 들어갈 때는 캐릭터라는 이런 키워드를 우리가 씁니다. 정수는 int, 캐릭터는 문자는 캐릭터, 이런 정수를 써서 됩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문법, 변수의 문법은 이렇게 먼저 뭘 해줘요? 타입, 내가 주머니에 담으려는 데이터의 타입, 어떠한 타입을 쓸 건지 타입을 결정해주고 다음에 변수명을 써줍니다. 다음에 이렇게 해당 데이터,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요술 주머니에 담을 해당 데이터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도 마찬가지겠죠. 요술 주머니의 타입이 어떠한 타입인지 써주고요. 다음에 이렇게 요술 주머니 이름, 그 다음에 데이터, 다음에 이 데이터를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주머니에 넣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 자료형과 객체 자료형. 자, 요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당장 이해 안 되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서라도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바에는 기초 자료형과 객체 자료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기초 자료형은 자바 언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래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 타입. 주로 간단한 데이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int, 정수형, 더블형, 소수점 있는 값들, 그 다음에 불리언, 캐릭터, 방금 알아봤던 문자, 문자열이 아니고 문자 하나씩을 뜻합니다. 이런 간단한 값들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기본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기초 데이터라고도 하고요. 자, 객체 자료형은 뭐냐면 여러가지 이렇게 간단한 데이터들 하나씩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가지 데이터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데이터를 이루고 있는 거, 그죠? 그래서 기본 자료형에 비해서 크기가 큽니다. 이거는
그죠? 하나의 기초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이 막 여러 개 묶여 있어요. 이렇게. 또는 커다란 데이터가 또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뭉뚱그려서 하나의 큰 데이터로 있는 거, 요건 거 갖다가 우리가 객체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자, 의미는 기본 자료형은 간단한 데이터들, 주로가 아니라 기본 자료형은 이렇게 타입이 다 앞에가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C, 요 B인데 요거 소문자로 시작해요. 아이고, 다 이렇게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반면에 객체 자료형은 다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차이는, 모양의 차이는 이거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나옵니다. 우리가 메모리, 첫 시간에 메모리 프로그래밍 언어를 할 때 메모리에 값들을 담고 그 값들을 CPU에 전달을 해서 CPU에서 연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이런 값들이죠, 이런 값들이 어떻게 메모리에 할당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했던 예제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int, 자, i는 10이라는 변수를 설정해주고 데이터를 넣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컴퓨터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일단 i라는 int형 타입의 i라는 주머니를 만듭니다. 자, 요 주머니가 i예요. 자, 여기다가 10이란 값을 뿅 하고 넣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10이란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메모리로 따지면 메모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메모리 안에는 메모리 공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쭉 있겠죠. 이 많은 공간에서 int 타입이 int입니다. int 타입에 해당하는 공간만큼을 이렇게 차지합니다. 누가? i라는 요술 주머니가. 하고 이 안에 10을 바로 넣었죠. 주머니 안에. 그러니까 10을 바로 안에 넣는 겁니다. 즉 이 메모리 안에다가 직접 10을 이렇게 메모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게 기초 데이터가 메모리에 담기는 방식이에요. 기초 데이터는 어떻게 된다? 메모리에 직접 할당이 된다. 자, 그러면 객체 자료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객체 자료형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객체 자료형은 복잡하다고 그랬어요. 데이터가. 자, 스트링이라는 게 있어요. 객체 중에 스트링 s는, 이거는 문자 하나만 나타낼 때는 캐릭터를 쓰고요, 문자를 나타낼 때는 스트링을 씁니다. 그래서 A, B, C 이런 문자열을 담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술 주머니 담긴 담아요. 담긴 담는데 얘는 요술 주머니에다 바로 담았죠. 네, 이렇게 객체 자료형은 요술 주머니에 바로 담지 않습니다. 어떻게 담느냐? 여기에 메모리 또 어딘가에 A, B, C라는 값이 이렇게 값을 넣어요. 이렇게 넣고, 실제로 이렇게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모리가 있고, 요 메모리에서 요만큼을 S라는 요술 주머니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을 때 기초 데이터는 바로 값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자, 근데 객체 자료형은 이 ABC라는 값이 바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하고 요 ABC가 메모리 어딘가에 또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고, 그러면 S라는 요술 주머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이 ABC가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 값이 있습니다. 이 주소 값을 담습니다. 주소값. 주소 값을 담습니다. 이게 기초 자료형과 기초 데이터, 기본 자료형과 객체 자료형의 메모리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정리하면, 기초 데이터는 간단한 데이터인데, 거의 대부분 다 간단한 데이터들인데, 그거는 메모리에 이제 할당을 하면, 요술 주머니를 만들고 할당을 하면 메모리에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간다, 할당이 된다. 하지만 객체 자료형이라는 거, 우리가 아직 본격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객체 자료형이라는 거는 어떻게 메모리에 바로 할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어딘가에 값이 저장이 되고 그 메모리에 저장된 주소 값을 요술 주머니에 이렇게 메모리 활동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이렇게 자료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자료형과 객체 자료형. 이 차이점만 반드시 꼭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메모리 어떻게 할당되는지, 얘는 주소 값을 갖고 있고 얘는 직접 할당한다. 자, 그래서 기본 자료형과 객체 자료형의 이해, 기본 자료형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리언은 true 아니면 false, 그죠? true 아니면 false를 나타내는 거고요. 캐릭터는 2바이트, 크기가 2바이트래요. 2바이트에 요런 거 문자 하나씩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바이트 마이너스 128서부터 127까지 나타내는 숫자 나타내는 그 바이트 타입이 있고요. 쇼트, 그죠? 마이너스 32,768부터 32,767까지 나타내는 수일 때는 쇼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트는 어마어마하죠. 마이너스 21억 4,748만 3,648서부터 21억 4,748만 3,647 안에 있는 숫자를 나타낼 때는 인트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바이트 쇼트, 물론 얘가는 메모리를 4바이트 차지하고 얘는 1바이트 차지하니까 만약에 내가 10을 쓴다 그러면 바이트 쓰면 되겠죠, 그죠? 근데 요즘은 하도 그 디바이스 환경이 좋아져서 꼭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그냥 인트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인트면 웬만한 숫자는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다음 롱형이 있습니다. 롱형은 경까지 나가나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자, 이렇게 나가고, 다음에 실수형을 표현할, 정수형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실수형을 표현할 때는 플롯과 더블을 이렇게 이용합니다. 플롯이나 더블 둘 중에 하나. 더 범위가 큰 거는 8바이트 차지하는 더블형이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 있는 대로 캐릭터 인트 더블 불리언 한번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인트 더블 불리언만, 자, 요거 제가 지울게요. 먼저 캐릭터형 타입을 먼저 쓴다고 했죠. 변수 선언할 때 타입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요술 주머니 변수의 이름. 자, 캐릭터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 하나로 양옆을 묶어줍니다. 그리고 문자 열이 아니고 문자기 때문에 하나밖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C를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한 줄이 끝나면 요 실행이 끝났다. 그럼 다음 걸 또 해야 된다 할 때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침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마침표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캐릭터 C의 요술 주머니를 만들고 거기다가 C를 담았습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라고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어줍니다. 자, 다음에 캐릭터, 아까 뭐였죠? 인트 더블 불리언. 자, 인트형을 만들겠습니다. 인트형은 10. 자, 이렇게 정수형은 이렇게 그냥 양옆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숫자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더블형을 쓰는데 D는 몇이었죠? 3.14 파일을 했네요. 3.14. 자, 더블형 구분을 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대문자 D를 붙여주면 얘는 D, 요 숫자는 더블형 타입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표시를 해주는 건 합니다. 자, 다음에 불리언 트루 펄스죠. 그래서 얘는 뭐 예를 들어 트루다, 그죠? 자, 얘를 그대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명이 없죠. 자, 불리언 B는 자, 이렇게 해서 다 설정했습니다. 자, 화면에 출력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씩 C, I, D, B를 하나씩 출력해 볼게요. 아까 출력하는 거 sys out 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 키 누르면 자동 완성되고요. 자, C를 출력하겠습니다. 다음에 sys out I, 다음에 D도 출력해 보고요. 다음에 B도 출력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C와 I와 D와 B 변수를 다 만들었고 한번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되는데 단축키 이용하면 편하다고 그랬죠. 컨트롤 키 누르고 키보드에 F12를 누릅니다. 그러면 C 찍혔고요. 그 다음에 I는 10 찍혔고요. 그 다음에 D 3.14 찍혔고 아까 B는 true였죠. 그죠? 이렇게 해서 C, I, D, B 캐릭터형, 인트형, 더블형, 분류형까지 다 한번 우리가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만들고 변수에다가 그 값을 할당을 하고 타입을 정하고 화면이 아니라 콘솔 창에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묵시적 형변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보시면 아까 우리가 형이 논리형, 문자형, 정수 타입이 있죠. 타입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불리언이라든가 캐릭터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롯, 더블형이 메모리에 정할 때 크기가 있습니다. 크기가 1비트 그 다음에 2바이트,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이렇게 각각의 메모리를 차지하는 그 크기인데요. 자, 형변환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트의 값이 있어요. 인트 i는 10이 있어요. 그러면 인트는 4바이트 넣으니까 메모리상에 4바이트 한 칸을 1바이트라고 하면 4칸을 차지하고 있겠죠. 이 4칸에 차지를 해서 여기 안에 10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들어갔겠죠. 자, 만약에 더블형이 있어요. 더블형 그래서 D가 있어요. D가 3.14D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D에다가 D라는 요술 주머니 만들고 3.14를 더했는데 얘는 크기가 8바이트래요. 그러면 아까 인트가 4바이트였는데 얘는 8바이트니까 8칸을 쓰겠죠. 8칸. 그래서 이렇게 둘, 넷, 여섯, 여덟. 예, 이렇게 총 8칸을 씁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제 3.14 i에다가 d를 할당해 줘 버려요. 그냥. 그럼 D에 있는 값이 뭐예요? 3.14죠. 3.14의 값을 이렇게 할당을 하면 타입이 요 조금만 4칸의 타입에 방이 4개밖에 없는데 방 8개가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꼴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리가 없으니까 4칸은 들어오고 여기 4칸은 이렇게 들어오고 4칸은 날아가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 만약에 D에다가 할당된 산자는 우측에 있는 값을 좌측으로 넘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D에다가 i를 할당하면은 얘가 어디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거는 가능하겠죠. 왜? 여기는 방이 8칸이었으니까 8칸에 방 4칸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문제가 없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갈 때는 방 4칸이 잘리는 데이터가 잘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묵시적 형변환이라고 그랬는데 묵시적 형변환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4칸을 작은 데이터, 크기가 작은 데이터가 자기보다 큰 데이터로 이렇게 들어갈 때 이럴 때 우리가 묵시적 형변환, 그죠? 그냥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문제가 안 되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묵시적 형변환 말고 명시적 형변환이 있어요. 명시적 형변환은 큰 주머니의 데이터를 작은 주머니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8칸이 있죠. 8칸이 있는 큰 데이터를 갖다가 얼로 4칸으로 넣으면 이렇게 4칸으로 넣으면 4칸이 들어갈 자리 없으니까 데이터 손실이 일어난다.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서 코드에다가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지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자, 묵시적 형변환 int i는 10을 이렇게 먼저 선언했어요. i에 10이 들어가 있고요. 더블형 d1에 i1을 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방이 4칸이고 얘는 방이 8칸이죠. 그러면 이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찍으면 시스템 out.println d1 데이터는 d1입니다. 해서 출력을 해보니까 d1 데이터는 10.0입니다. 이렇게 인트형은 여기까지 찍을 텐데 더블형이 됐으니까 뒤에 소수점까지 이렇게 나오는 형으로 형이 변환돼서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반대로 이거 보면 int i는 10이죠. 자, 더블형 얘는 8개의 8바이트 쓰는 애예요. 얘는 4바이트, 얘는 8바이트. 자, 8바이트 쓰는 애에다가 4바이트 방이 4개짜리 넣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이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쭉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D1 데이터는 D1 출력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찍힐 텐데, 자, 얘는 반대죠. D2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더블형 10.0이라는 숫자를 넣었어요. 방이 8칸이죠. 얘 8바이트짜리죠. 8바이트. 자, int가 나왔네요. int 4바이트 4칸짜리입니다. 그리고 변수명을 i2라고 했어요. 근데 방이 4칸짜리인데 방 8칸짜리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에러 문제가 있다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실행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큰 녀석이 작은 녀석으로 들어갈 때 이때는 반드시 코드상으로 데이터 손실이 있더라도 얘 들어갈 때 정수형으로 바꿔서 넣어주겠습니다. 할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당 타입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제 D2 8칸짜리의 방이었지만 얘를 갖다가 4칸짜리로 줄여서 여기다 넣으란 얘기구나 해서 에러가 경고가 뜨지 않습니다. 경고가 뜨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시스템 out.println으로 출력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10.0이었죠. 10.0이었는데 더블형 10.0이었는데 얘가 int형으로 오다 보니까 뒤에 소점이 안 보이게 되겠죠. 날아간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 정수형 값만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 그대로 할게요. 여기다 할까요? 자, int i는 10. 자, 더블형 d는 i.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없다? 없죠. 뭐 문제 있는 거 표시 없죠. 자, 그 다음에 더블형을 먼저 해볼게요. 더블형 d2는 3.14d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int i2는 d2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방이 크니까 더블형 크기를 int 방에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메모리 넣을 수 없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한다? 명시적으로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값을 int로 형 변환을 해서 i에다가 넣어주세요 라고 명시를 해주면 문제가 없고요. 이거를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을 찍어야 되겠죠. sysout 해서 D2 찍고 I2 자, 찍어보면 이렇게 D2는 3.14였죠. 3.14 값 소수점 뒤에까지 다 살아났는데 얘를 D2를 int형으로 형 변환을 했어요. 방 8칸짜리를 방 4칸짜리로 형 변환을 한 다음에 정수에 넣으니까 얘는 소수점을 표현 못하는 정수형 타입이죠. 그래서 0.14 뒷부분 다 날리고 이렇게 3만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보면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변수는 요술 주머니,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요술 주머니다. 그리고 변수에 담을 수 있는 거는 무엇인지 다 담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타입이 중요하다. 타입, 정수형 타입, 문자 타입, 불리언 타입, 그런 타입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문법은 타입 써주고 변수명 써주고 할당 연산자, 같다는 표시가 아니라고 그랬죠. 할당 연산자 뭐냐? 우측에 있는 값을 좌측으로 그대로 할당해주는 할당 연산자입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할당을 해준다. 그 다음에 기본 자료형과 객체 자료형이 있는데 기본 자료형은 메모리에 들어갈 때 바로바로 들어간다. 메모리에. 하지만 객체 자료형은 들어가지 않고
객체 자료용의 실제 데이터가 있는 곳, 메모리 있는 곳에 메모리 주소값이 들어간다. 여기에 주소값이 뭐 x 뭐뭐뭐 해서 막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료용과 객체 자료용 차이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에 기본 자료용은 이렇게 논리형이 있고 문자열, 정수형, 실수형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정수형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문자 많이 쓰이고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중요한 거 묵시적 형변환, 작은 주머니의 데이터가 큰 데이터로 들어갈 때, 그죠? 아무렇지 명시를 안 해줘도 그냥 바로바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명시적 형변화. 큰 주머니의 데이터가 작은 주머니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그때는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앞에 명시를 해줘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